AGS 파일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데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그 밀링이 아니라 선반 쪽으로 2차원적인 XZ축을 이용해서 가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능사 도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UG에서 하든 다른 툴에서 하든 IGS 파일로 라인만 따서 가지고 온 파일입니다. 선반은 3D 모델링이 굳이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리볼브로 하는, 회전을 하는 형상 자체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형상을 하기 전에 그냥 그 라인만 추출해서 그 라인만 타고 넘어가는 데이터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엣지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처음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밀링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모듈은 밀링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떤 설정하는 게 모재 설정 또는 좌표점 클릭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엣지캠 여기에서는 선반 환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선반 환경으로 바꿔주신 방법은 여기 옵션에 여기 선반 환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항상 엣지캠은 설치가 딱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밀링으로 환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선반 설정으로 클릭하는 순간 자, 축은 ZX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바뀌면서 라인도 지금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자, 어제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볼 수 있는 좌측 하단에 띠 형상 클릭하면 지금은 정면도, 평면도 이렇게 없죠? 여기 턴으로 클릭해 주시면 지금 라인이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형상을 실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형상을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기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지만 요 밑에 조그만 삼각형 클릭하시면 맨 오른쪽에 형상을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트랜스포즈라는 기능인데 클릭하시고 자, 평면 전환을 합니다. 엣지캠 공간 안에 있는 어느 형상이든 평면 전환을 하는데 지금 딱 떨어지죠. XY에 있던 평면을 ZX로 바꿔주겠다. 보이시나요? 자, 밑에 건 건드실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 XY를 ZX 선반 축으로 바꿔주겠다. 확인! 자, 확인하면은 마우스 커서 이제 익숙해졌죠?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형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들어가서 선택. 자, 엣지키는 항상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선택하신 다음, 엔터. 그럼 형상이 내가 눈으로 봤던 평면을 기준으로 형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잘 옮겨지셨나요? 자, 안 되시면 계십니까? 예. 혹시 하다가 놓치시거나 못 따라 하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혹시 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거진 비슷합니다. 밀린 쪽과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각도를 한번 볼게요. 자, 등각도를 보고 나서 이 형상은 모재라는 걸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전체가 49파이입니다. 49파이 편측으로 고진 50파이를 기준으로 가공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모재 지그 아이콘이에요. 모재 지그 아이콘 클릭. 어제는 밀링을 했지만 이번에는 박스가 아닌 실린더로 바꿔줄게요. 바꾸셨나요? 자, 실린더 바꾸신 다음에 자, 확장은 한 0.5씩만 확장, 처음과 끝은 0.5입니다. 왜냐면 소재 자체가 약간 조금 더 크다는 거죠. 단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조금 0.5 정도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 반지름, 이 파이가 지금 49파인데 나는 한 50파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황삭 가공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1mm 여유 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환봉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선반 환경에서 이 실린더에다가 이제 뭐 황석 바이트, 홈 바이트 여러 가지를 가공해야 되는데, 자, 선반 기능부도 알 거예요. 지금 원점이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원점 설정하는 거 여기 맞나요? 그죠? 앞쪽이죠. 항상 원점은 항상 단면을 가공하는 그 위치에서 재료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도면 작업을 할 때는 아까 이걸 굉장히 잘 그렸지만 이 원점은 이쪽으로 처음부터 여기 원점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수월해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좀 굉장히 잘 그렸어요. 자, 원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형상을 옮기는 기능과 똑같습니다. 트랜스레이트 변환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형상을 옮겨보시면 돼요. 이 아이콘 찾으셨나요? 자, 변환 아이콘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다이나믹 옵션 체크해볼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우선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뭔가를 선택하라는 커서의 모양이죠?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원점이 될 포인트는 맨 앞에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뒤쪽 라인의 끝 모서리 쪽이에요. 앞쪽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 뒤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클릭, 그리고 얘를 그대로 원점에다가 스냅으로 잡히는 포인트에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이 커서의 모양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보드의 X키를 Z는 0, X는 0. 내가 방금 잡은 포인트는 X와 Z의 0으로 가라.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가 잘못 선택이 됐는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점 자체가 편으로 평면도로 봤을 때 원점이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안 가신 분 계십니까? 자, 여기까지 원점을 설정을 해 주셨으면 우선은 엣지캠 디자인 모드에서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가신 다음에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만 지금 포스트 설정이 어제는 TMV40으로 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SKT100으로 또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포스트 컴파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엣지캠이라는 폴더 있죠. 모든 프로그램 안에 엣지캠 폴더 안에 코드 위저드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코드 위저드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무슨 창이 저는 딱 뜨는데 바로 이 창이 뜨지 않고 다른 창이 뜨시는 분 계십니까? 저처럼 똑같은 창이 뜨나요? 예. 그러면 Open on Exciting Document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제 설치 파일을 거기 C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엣지캠 2009 R1 폴더 안에 서비스 팩 한구라 거기 안에 보시면 SKT100이 있으실 겁니다.
자, 찾으셨죠? SKT100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컴파일. 죄송합니다. 컴파일 해주셨나요? 그러면 창 끄시고 변경사항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창 끄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공 모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선반에 SKT100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컴파일이 딱 되어 있나?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기계 타입 SKT100은 그 위아 모델인데 파낙 계열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반 프로그램 짤 때 G96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G97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가공 한번 해보고 그리고 조금씩 수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개 선택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캔슬. 이제 포스트를 다시 설정을 해서 가공 모드로 처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를 물어보는 주석창인데 그건 굳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캔슬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선반은 특이하게 자동 가공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밀링 쪽은 위쪽에 있죠. 왜 그러냐면 선반은 요 위쪽에 있는 수동 가공으로 가공을 좀 더 많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동 가공으로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황정삭 들어가 있고 뭐 또 정삭도 들어가 있고 나사, 홈, 절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는 기능사 시험 볼 때 절단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럼 절단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 나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값은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조건값과 여러분들이 아는 조건값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조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면 가공을 해야 되겠죠. 자, 단면 가공은 여기 보시면 단면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턴 평면도로 본 다음에 좌측 하단 볼까요? 가장 아이콘을 딱 클릭하는 순간 좌측 하단의 시작점을 먼저 선택을 하래요. 자, 단면이 시작하는 부분은 모재에서 요 끝부분 쪽으로 해야 되겠죠? 요 부분. 그냥 눈찜적으로 봤을 때 한 요쪽 부분. 그렇죠? 클릭하니까 빨간색 점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쪽 보니까 종료점이 선택을 하래요. 자, 이 종료점은 눈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 커서의 모양 중에 이 커서의 모양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료점은 x 마이너스 2점 z 0점이에요. 그러니까는 z는 0, x는 마이너스 2점. 자, x를 마이너스 2로 주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그럼 비슷한 겁니다. 자, 파이 자체가 x0, y0로 공구가 단면을 딱 가공이 된다는 건 끝쪽에 약간 뭐라 그러나요? 좀 약간 꽁다리 같은 게 남죠? 그거를 마이너스 2만큼 더 내려가가지고 완벽하게 가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공해야 돼요. 왜냐면 단면 공구 자체가 라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0으로 가게 된다면 끝쪽이 라운드만큼은 남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은 또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확인을 누르면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 위에 것과 내가 임의적으로 설정했던 것과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간 두 가지
이 두 사이에서 단면을 가공하는 툴패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가장 먼저 여기서 설정해 주실 거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단면입니다. 가공 방향은 단면과 외경의 차이 잠깐만 설명드리면, 선반이 있으면, 이렇게 선봉이 딱 물려져 있으면, 단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단면을 치는 거예요. 외경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공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바이트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끌고 내리고 싶다. 그럼 단면 선택하면 되는 거고, 옆으로 가공하고 싶다. 그러면 외경으로 가공해주면 되겠죠. 자, 조건값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넘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말끝 반지름, 인서트 길이, 그리고 측면 공구각 이런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 가지고 계시는 공구를 가지고 똑같이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혹시 시뮬레이션에서 비슷한 공구를 찾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여기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황삭 공구는 보통 위에 거 기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샌드빅 공구 모델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맨 위에 거 찾으셨나요? 편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에 편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삭 바이트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지고 계시는 선반 바이트의 모양이 이거랑 틀리다. 그러면 여기 GEO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GEO 파일 클릭하셔서 여기 나오시죠. 라운드 값은 얼마, 뭐 각도는 얼마, 길이는 얼마, 이런 거를 그 바이트 팁에 맞춰가지고 써주시기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공구 그 규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고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속도와 회전속도가 바뀌었어요. 이 공구를 가지고 썼을 때 최적의 이동속도는 이거고 속도는 이거라는 뜻인데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0.25 정도 하고 회전속도는 10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CSS 주속 일정 제어는 그대로 쓰되 사이클 코드 단면 가공할 때 G코드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G01 쓸 것이냐. 근데 사이클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G코드는 줄어들지만 혹시나 사이클 코드가 안 쓰신다 그러면 그냥 G01로 데이터가 조금 길어지겠죠. 근데 그 차이가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선반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냥 수평으로 좀 많이 가공하기 때문에 G01 데이터 몇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이클 코드 사용은 쓰질 않고 절임량은 1mm, 나머지는 저처럼 똑같이 해주셨죠. 공구 번호는 1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선반은 뭐 1, 5, 3, 6 이게 띄엄띄엄 세팅을 하지만 이 부분은 공구를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공구 번호를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나왔나요? 라인이 딱 나왔나요? 그러면 이거 단면 가공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속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이콘이에요. 가공 시뮬레이션과 약간 차이가 있죠? 연속 시뮬레이션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배치는 그냥 확인만 한번 눌러주세요. 기계적인 배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그러면 단면 한 번만 싹 치고 끝나겠네요. 자, 공구가 와서
담요 한번 딱 치고 끝납니다. 중간에 남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단면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 가공한 공구를 가지고 바로 황삭 한번 해볼까요? 자, 황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가공에서는 황삭과 정삭을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반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네. 선반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 자, 이 선반 어떤 거를 가공할 것이냐? 선반 프로파일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선반을 가공할 라인이 어떤 거냐? 여기부터 쭉 라운드까지. 요 위쪽은 거진 가공이 다 나오죠? 여기는 여러분들 바이스의 척에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 여기 라운드까지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셨나요? 자, 선택, 엔터. 자, 황삭을 가공할 때 스타트 포인트를 클릭하라는 걸로 좌측하단에 영문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황삭은 어차피 환봉이 지금 모재 설정을 여기까지 해놨기 때문에 여기보다 인찜적으로 조금만 더 높은 곳에서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부분. 그러니까는 이거 봤을 때 황삭은 한 이쯤에서 시작해도 이게 충돌이 일어나진 않겠죠.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응? 클릭했어요. 자, 클릭을 했으면 그냥 엔터 한 번만 더 찍어 볼게요. 그냥 엔터를 이 창이 선만 자동가공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클릭해 볼게요. 이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외경 단면 가공이 아니라 외경 가공이죠. 안 나왔어요? 혹시 이 창 안 나오시면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ES 누르고 다시 체크 끄신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선반 자동 가공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마우스 커서의 모양 잘 한번 볼게요. 그러면 쉽게 하죠. 한글만 나올 때만 선택해 주세요. 한글만 나올 때. 우선은 선반 프로파일을 선택하라고 한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쭉 선택을 할게요. 선택까지 했죠? 그러면 엔터. 자, 근데 좌측 하단에 영어로 뭔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영어는 그냥 넘어가고 엔터. 자, 그러면 한글로 시작점이 나오죠? 나오나요? 예, 시작점을 황삭 시작점을 이쪽 부분으로 시작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구 궤적 또는 빌렛 연속선 선택이라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배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복잡기 쪽에서 쓰는 건데 바로 그냥 엔터를 누를게요. 되셨나요? 자, 가공은 외경으로 자, 일반 쪽에서 공구 방향은 건들지 마세요. 가공 방향은 외경으로 스핀들은 정방향이죠. 그리고 주속 일정제로 그대로 쓰시고 언더컷 방지 체크해 주시고 공구 궤적을 시작을 1mm, 끝을 1mm로 하겠습니다. 그 공구 궤적 연장이라는 거는 공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mm 빠진 상태에서 가공을 해서 1mm 빠진 상태에서 끝나는 걸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설정해 주셨나요? 자, 그러면 황삭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구는 1번 그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보기 클릭해서 그 똑같은 모델로 써볼게요.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맨 위에 거 맨 위에 걸로 선택. 공구는 1번, 이동 속도는 0.25, 회전 속도는 1000 정도로 주면 되겠네요. 자, 황삭은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황삭 가공할 때 속도 얼마나 주세요? 예. 0.25요? RPM도 1000 정도 주시고요. 더 낮게 주시나요? 자, 여기까지 설정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정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삭과 정삭 두 개가 있죠? 이 정삭은 공구를 두 번째 걸 쓰는 거예요. 이 선반 자동 가공 안에 황삭과 정삭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삭까지 다 가공하면은 나머지 홈 같은 경우에는 홈 공구를 가지고 그냥 정삭, 황정삭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자, 정삭. 자, 보정 체크하지 않고 Z 여유량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공구 번호는 찾아보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거도 정삭과 비슷한 걸로 맨 네 번째 거 92-35 써있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편집에서 G25 파일을 가지고 여기 날끝, 라운드 값 이런 부분들도 다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규격에 맞춰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그 규격을 좀 아는 게 좋겠죠. 자, 이거 선택하셨나요? 그리고 선택. 그리고 공구 번호는 2번. 자, 이전 속도는 0.3 정도로 하고 회전 속도는 120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황삭 공구는 사용하지 않죠?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나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처럼 툴패스가 나오시나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연속 시뮬레이션으로 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배치 나오면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체크하실 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언더컷을 가공하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라운드 값 35R, 맨 앞에 쪽 부분에 라운드 값 35R이 가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뮬레이션에서 정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삭 공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라운드만 한 번 더 정삭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바이트 가지고 홈 공구 가공하고, 그리고 이 앞쪽 이 부분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가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똑같이 풀패스를 복사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왼쪽에 선반 가공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살짝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 되셨나요? 예. 자, 복사가 되셨으면 이 맨 밑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들어간 부분, 이 부분입니다. 다시 선택을 해서 확인, 그리고 요 라인만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으면 엔터. 자, 그리고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시작점을 어차피 정상이 가공이 됐기 때문에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 가까운 위치에다가 놓고 이쪽 부분에 놓고 가공을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임의의 위치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공구 궤적도는 빌렛 연속선 선택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냥 넘어가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되셨나요? 그러면 똑같이 이 일반 쪽에서는 똑같이 사용을 할게요. 대신에 언더컷 방지를 체크를 끄겠습니다. 여기서는 언더컷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언더컷 방지 체크를 끌게요. 그리고 공구 궤적은 시작 1, 끝 1 똑같이 쓰고, 자, 중요한 건 황삭에서 황삭을 사용 안함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냥 정삭으로 한 번에 싹 끝내는 걸로. 그리고 정삭에서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는 공구를 가지고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삭이 가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 뒤에서 가공을 하네요. 자,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가공하죠. 자,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하얘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화살표가 원래는 나와요. 화살표가 나오시죠?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자꾸만 왼쪽으로 선택이 되네요. 요 화살표.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 방향이 지금 바뀌는 방향이 지금 수동이랑 자동이랑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계속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선반 가공으로 여기 안에까지 가공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홈 공구를 가공해야 되겠죠. 여기 홈 공구를 가공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홈 황삭이랑 정상이랑 똑같은 공구로 한 번에 가공하시죠. 홈 공구를. 예. 따로따로 써요? 예. 자, 홈 공구는 황삭과 정상을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따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홈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홈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홈을 가공할 라인은 요 3개죠. 자,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한번 엔터. 그리고 시작점은 이 부분이어야 되겠네요. 클릭.
하는 순간 저처럼 창이 나오죠? 창 나오시나요? 네. 자, 유형은 외경으로 하되 공구 궤적 똑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홈가공이기 때문에 주속 일정 지역 그대로 쓰시고요. 우선은 황사. 자, 1번, 2번 썼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써보면 되겠죠. 우선은 가공 방법을 순차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순차는 그냥 한 방향에서 왔다 갔다 그냥 쭉 가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젓질은 한 30% 정도만 우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Z 여유량 0.2 정도 주시고, 그리고 이송 속도는 0.2, 회전 속도는 800 정도로 주시겠습니다. 자, 공구 라이브러리에서 공구 홈 바이트 공구를 비슷한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코너 반지름 이 정도만 있어도 가공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여기까지 설정 되셨나요? 그러면 정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황상에서 공구 위치는 1번, 2번, 3번이겠죠? 홈바이트 공구가 3번이겠죠? 만약에 1, 5, 3, 6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구는 4번으로, 자, 공구의 사이즈나 그리고 라운드는 우선은 똑같이 놓겠습니다. 이동 속도는 똑같이 0.2, 회전 속도는 800 정도로 줄게요. 혹시 황삭 공구를 가지고 정삭까지 같이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여기 황삭 공구 사용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폼 나왔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삭 한번 싹 돌리고, 그리고 이쪽 부분 정삭 돌리고, 폼 황삭했고 폼 정삭도 똑같이 하겠죠. 이렇게 정삭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면만 나사 가공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스페이스 나오셨나요? 자, 홈 가공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나사 가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 하나만 나사 가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나사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할 때마다 고민이지만 이 나사 가공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누사 같은 경우에도 깊이가 학교마다 조금만 넣어라, 아니면은 좀 깊게 넣어라, 아니면은 나사 게이지까지 껴가지고 잘 들어가게끔 해달라, 그렇게 좀 요건이 좀 많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우선은 제가 아는 방법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나사 가공 아이콘 클릭하시면
자, 선 선택하라고 나오시죠? 요 라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사를 낼 라인 한번 클릭 하는 순간 저처럼 이렇게 창이 나오시나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값 바꿔볼게요. 나사 내실 때 회전속도 얼마나 주세요? 200 좀 넘게 주세요. 나사 내실 때 회전속도 얼마나 주세요? 알게요. 700이요? 안 빠져요? 자, 여기 날 끝각, 그리고 날 길이, 그리고 공구 끝 반지름은 그 나사 바이트 규격과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공구 라이브러리에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자, 여기 찾아보기 클릭하시면 혹시 공구 창 다 뜨시죠? 그 중에 나사 공구랑 비슷하게끔 나옵니다. 예. 나오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두 줄이 나왔어요. 한 줄이 나오네요. 지금 한 줄씩 나오셨죠? 한 줄만 나오셨나요? 자, 다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절임량 상수를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2가 아니고 0.2입니다. 그러니까는 깊이를 0.8로 집어넣되 4번에 나눠가지고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4번에 나눠가지고 공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나사산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만 나오고 나사산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까지 툴패스 나오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단면 가공했고 선만 가공했고 그리고 홈 가공 그리고 나사 가공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G코드만 뽑아서 실제 한번 가공 한번 해보시면 돼요. G코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C 데이터 출력 클릭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바탕화면에 저는 56666.nc 그냥 56666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똑같이 주석창이 뜨죠. 번호 입력하라고. 그 다음에 캔슬 누르시면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크기가 2.96kB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선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양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 G코드를
그러니까는 G코드를 뭐 황사 G코드라던가 뭐 G71이라던가 나사같이 D32라던가 이게 굳이 안 쓰셔도 여기에 데이터가 나왔을 때 충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자동 가공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실제 가공할 때는 자동 가공을 하지 않고 기능부 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5가지만 가지고도 기능사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고 똑같이 공고를 따로따로 다 설정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단면 가공을 한다. 그럼 속도 RPM 똑같이 주고 시작점, 끝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난 가겠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툴패스가 나오고 황삭 가공도 마찬가지로 황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을 하되 이쪽부터 이쪽으로 가다 툴패스 나오게끔. 그리고 정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라인 잡고 시작은 여기서 시작할지 여기서 시작할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할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의 화살표랑은 약간 틀리죠. 그리고 시작을 여기서 하되 연장을 어디서 할 건지도 그냥 수동으로 다 체크 이렇게 늘립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늘려요. 그러니까 1mm 1mm 따따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주고 싶은 만큼 눈으로 봤을 때 주고 싶은 만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라운드가 들어가면서 근데 라운드가 들어가는 거 그냥 배제하고 싶다. 그러면 라운드 넣지 않고 길이를 한 10mm 각도는 없이 이렇게 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각도를 45도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간다던가. 그러니까 선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입 자체가 들어갈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정삭도 요 라인만 하되 시작을 여기서 그리고 연장을 살짝 그 다음에 하면은 이쪽 부분 정삭이 쭉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동에서의 회전, 자동에서의 시작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쉬는 시간 잠깐 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반은 생각보다 봤을 때 설정값만 제대로만 준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어려우신가요? 아침이 많이 피곤하셔서 그런가? 예,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